전편 줄거리. 시누이들이 유산 무효 소송을 시작했고 언론까지 알려지며 정숙은 온 세상의 의심을 받았습니다. 남편마저 집을 나갔고 혼자 남은 정숙은 고민 끝에 시어머니의 편지와 일기장을 증거로 제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법정에서 직접 그 이야기를 해야 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법정 날짜가 됐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저는 검은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핏기 없는 입술. 지난 한 달 동안 5kg이 빠졌습니다. 법원에 도착했을 때 입구에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김정숙 씨, 한 말씀만 해주세요. 시어머니를 어떻게 설득하신 겁니까? 유산을 포기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변호사가 제 앞을 막아줬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족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큰 시누이, 작은 시누이, 그리고 남편.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큰 시누이 쪽 변호사였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명백한 부당 영향력 행사입니다. 고인은 생전에 며느리를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분이 갑자기 전 재산을 며느리에게 물려주신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피고 측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사가 저희 쪽을 봤습니다. 제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희는 고인의 유언이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작성됐다는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인이 왜 그런 결정을 내리셨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히겠습니다. 증거를 제출하시죠. 저는 가방에서 편지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변호사가 판사에게 건넸습니다. 판사가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한참을 읽던 판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피고인 김정숙 씨,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저는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이 편지와 일기장의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제 이름 때문에 저를 괴로워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이름이 정숙인데 시어머니의 친구도 정숙이었습니다. 1965년 시어머니가 고등학생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박정숙이라는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 딸이었지만 꿈이 컸던 소녀였습니다. 선생님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제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시어머니의 오빠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헤어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목이 메었습니다. 그리고 정숙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1966년 1월이었습니다. 작은 시누이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큰 시누이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생 그 일을 자책하며 사셨습니다. 친구를 지켜주지 못했다고. 그리고 30년 뒤 제가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습니다. 이름이 김정숙이었습니다. 저는 가족들을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그 친구가 생각나셨답니다. 그래서 괴로우셨답니다. 웃는 모습이 닮았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구박하신 건 미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왜 제가 살아있고 정숙 씨는 없는지 그게 괴로우셨던 겁니다. 저는 편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이렇게 쓰셨습니다.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정수가 미안하다. 나는 내가 미워서 괴롭힌 게 아니었어. 내가 너무 닮아서였어. 내가 지키지 못한 그 아이를. 내가 웃을 때마다 정수기가 보였어. 그래서 화가 났어. 왜 넌 살아있고 정수기는 없는지. 법정이 숨죽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 정수기가 살아있는 거야. 너를 통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지켜주고 싶어. 60년 전에 하지 못한 일을. 내가 가진 모든 걸 너에게 줄게. 제발 행복하게 살아줘. 정수기 대신. 그리고 나를 용서해줘. 편지를 다 읽었습니다.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법정 안 사람들도 울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원고 측 질문 있으십니까? 큰 신우이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질문 없습니다. 작게 말하고 앉았습니다. 큰 신우이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원고 측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큰 신우이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몰랐어요. 어머니가 그런 아픔을 갖고 계셨는지. 저희는 어머니가 언니를 미워하시는 줄만 알았어요. 그래서 언니가 뭔가 한 줄 알았고. 큰 신우이가 울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의심해서, 소송까지 해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언니, 정말 미안해요. 작은 신우이도 일어났습니다. 언니, 저도 미안해요. 어머니 마음을 몰라서.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알았으니까요. 어머니 마음을. 판사가 말했습니다. 원고 측 소송을 취하하시겠습니까? 큰 신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소송을 취하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미안해. 남편이 저를 안았습니다. 몰랐어. 어머니가 그런 마음이셨는지. 당신을 의심해서 미안해. 저는 남편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한 달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법원을 나왔을 때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질문이 달랐습니다. 시어머니의 사연을 들었습니다. 어떤 기분이십니까? 유산을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십니까?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떨렸지만 말해야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서 남기신 유산으로 장학재단을 만들 겁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가난하지만 꿈 있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입니다. 이름은 박정숙 장학재단으로 할 겁니다. 60년 전 꿈을 이루지 못한 그분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마음을 위해서도.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나머지는 시누이 분들과 남편과 나눌 겁니다. 어머님은 저를 통해 가족을 지키고 싶으셨을 거예요. 한 달 뒤 장학재단 설립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큰 시누이, 작은 시누이, 남편, 그리고 첫 장학생 10명. 모두 가난하지만 꿈이 큰 학생들이었습니다. 제가 무대에 올라 말했습니다. 이 장학금의 이름은 박정숙입니다. 1966년 꿈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한 소녀를 기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소녀를 평생 가슴에 품고 사신 저의 시어머니를 기리기 위해서도입니다.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한 가족 식사였습니다. 큰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언니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 마음을 이렇게 잘 헤아려줘서.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작은 시누이도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보시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서재에 갔습니다. 어머님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습니다. 일기장 빈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어머님 정숙입니다. 이제 알았어요. 어머님이 저를 왜 그렇게 대하셨는지. 미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고마워요. 저를 통해 그분을 기억하고 싶으셨던 어머님의 마음이 박정숙 장학재단을 만들었어요. 어머님과 그분의 이름으로. 이제 많은 아이들이 꿈을 이룰 거예요. 부디 편히 쉬세요. 어머님도 정숙 씨도. 이제 두 분 다 행복하실 거예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두 개의 별이 나란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과 정숙 씨 같았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어머님 산소에 갔습니다. 일기장을 가져갔습니다. 무덤 앞에 놓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 아파하세요. 정숙 씨도 용서하셨을 거예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어머님이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야기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도 소리극장 인생사연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